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사과는 절대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일날 문다의 엄청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말 빅데이터가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SAS 2일에 이어서 즉 문다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이가 SNS에 글을 올렸다 그래서 지금 화제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말이죠. 문재인이가 SNS 활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페이스북 활동만 안 한 거지. 유료 회원 게시판 양산 책방에 여기는 벌써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라고 벌써 올렸습니다. 아니, 양산 책방이 돈 잘 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슨 유료 회원 게시판까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책방에 또 유료 회원 얼마씩 돈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또 글을 보내는가 봅니다. 야, 유료 회원이 있고 또 무료 회원이 있고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재주가 탁월한 저 문재인입니다. 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못 참았는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뭘 올렸느냐? 1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얘가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문이. 왜 책 소개를 할까요? 아, 그래 사러 올 거 아닙니까? 양산 책방 주인 아니에요. 근데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책이라는데 이게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환 기자가 쓴 책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은 그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김장하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김주환이 쓴 거고 누구에 대해 썼느냐? 김장하에 대해 썼는데 김장하 선생이 베품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장하 선생이 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되돌려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거를 이제 김주환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해서 책으로 담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읽었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책 읽은 척 하면서 선생은,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을 말하죠. 중학교만 나왔지만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독서의 힘이 그를 한약업사가 되게 했다. 18살에 한약방 시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험에 붙었는가 봅니다. 이분은 베품의 철학과 겸손한 인품, 사회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좀 문재인아 베품의 철학, 겸손한 인품 그런 걸 좀 가져보지. 어떻게 그렇게 돈만 밝히고 어떻게 그렇게 지 자식만 알고 대통령 하면서 나는 문재인이가 어디 기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하면서 말이죠. 그 많은 혜택을 보고 나서도 물러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므리다. 셀프로 말이죠. 자기 연금을 올렸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올려준다고 해도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가서 살 겁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야, 1390만 원씩 세상에나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혜택을 잔뜩 셀프 올려가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로 받는 돈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경호원을 뭘 그렇게 위험하다고 65명을 해가지고 이 돈이 몇십억이에요. 그래서 양산 문재인 하나 보필하는데 국가 돈이 6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 이렇게 겸손한 인품, 베품의 철학 이런 사람을 그렇게 높이 치면서 왜 자기는 청와대에 있었던 집기까지 싹 쓸어갑니까? 식탁, 소파, 냉장고, 세탁기 싹 쓸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릇, 수저, 젓가락.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요. 지가 양심에 찔려서도 이런 얘기를 못할 거야.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못할 거야. 이거는 완전히 철면피기 때문에 이걸 딱 선을 긋는 거야. 지가 안 훌륭해도 이렇게 훌륭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면 나도 그렇게 보이기야.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정말 문제가 있는 놈이라는 거는 개버린.
어떻게 개를 갖다가 지가 키우던 개를 5년 동안이나 키워가지고 적어도 4년 넘게 키웠어요. 2018년에 그 5월달인가요? 그때 북한 갔을 때 그때 받아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한테. 근데 그 개를 갖다가 돈 안 준다고 개 키우는 값 안 준다고 192만 원 달라 그랬어요. 한 달에. 개 키우는 값만 사료값 같은 거 빼고 그거 안 준다고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 버리고 나서 이 개 2마리예요. 병이나 진찰해 봤더니 1,200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국가 돈으로 개 치료했을 것 같은데 그럼 양산에 가가지고 그 몇 달 있는 동안에 개를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개를 갖다가 버린 겁니까? 자, 그러더니 이번에도 말이죠. 정말로 문재인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딸의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딸이 국민들께 참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애비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 딸도 이제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저희 부부도 우리 딸 잘 케어하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 문재인은 말입니다. 유리할 때는 앞으로 쭉 나섭니다. 불리할 때는 뒤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지가 한강, 뭘 한강을 안다고 한강책을 지가 언제 읽었다고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한강책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유료원 게시판에다가 떡을 걸립니까? 만약에 이번에 문다의 사건만 없었더라면 한강을 또 양산 책방으로 불러가지고 뭐 소개한다 그러면서 난리 떨었을 거예요. 책팔이 하려고. 차마 그거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버린에 이어서 딸버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딸을 사랑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SNS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오늘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직접 하긴 뭐하다면 SNS에 글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불리하다 이거야. 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불리할 때는 숨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훌륭한 부모라면 딸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빠져주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뭔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대신 사과해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아빠 엄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다만 찔렸는지 이런 말을 썼어요. 찔렸는가 봐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말이죠. 문다혜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지금 이태원을 쓸고 다녔잖아요. 인품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변명인가?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다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문재인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뭐 사법고시를 붙고 또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 인품은 빵점입니다.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품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SNS가 아니고 얼마든지 또 기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딸도 앞으로 말이죠.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숨어버리면 지금은 어떻게 넘길지 몰라도 똑같은 일, 더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문재인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